수지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카페 유리창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옷매무름을 고쳤습니다. 완벽한 몸매를 감싸는 프랑스 명품 원피스, 이탈리아산 가죽 핸드백, 그리고 손목을 감싸는 화려한 시계까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역시 나는 다르지.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카페 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리는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섞여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수지는 익숙한 듯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서 바닥을 닦던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자신의 걸음길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비키려던 노인의 손에서 물걸레가 짜지고 수진의 발치에 물방울이 몇 개 튀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냄새. 그녀는 코를 막으며 목소리를 높였죠. 제발 좀 멀리 가주세요. 이런 카페에서 청소를 할 거면 좀 더 조심하셔야죠. 카페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강 여사님. 저쪽으로 먼저 청소해 주시겠어요? 허름한 청소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수지는 할머니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아픔이 그 한순간에 비친 것 같았죠. 하지만 수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인생은 항상 평탄했어요.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었죠. 유학, 명품, 고급 아파트, 모든 것이 그저 당연했습니다. 내가 금수저라서 그런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지만 사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항상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안아주려 하면 살짝 몸을 빼기도 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어딘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듯했죠. 엄마가 나를 친딸처럼 대하지 않는 것 같아. 수진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자신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내가 상류층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마치 주문처럼 수진의 어린 시절부터 귀에 박혔죠. 그는 늘 수진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옷차림, 행동, 심지어 친구 선택까지. 그 모든 것이 상류층이라는 기준에 맞아야만 했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허락된 공간이었지만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죠. 오래된 책 냄새가 나는 이 공간에서 수지는 종종 아버지의 흔적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아버지의 생신 선물로 줄 만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였죠. 서랍을 열고 닫으며 둘러보던 중 수진의 눈에 낯선 서류철이 들어왔어요. 수진 입양 관련이라고 쓰인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수진에 관한 서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야? 내가 입양하라고?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그녀의 생년월일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절차를 밟은 날짜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었죠. 수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대하던 방식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거리감이 아니라 어쩌면 죄책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2년 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죠. 손에 든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친부모 동의하에 입양됨. 친모 강미숙. 차갑게 적힌 글자들이 수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수진은 아버지의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장 부모님에게 전화해 따지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었죠. 바로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것이었어요. 서류에는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자세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입양 절차를 밟았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오래된 건물 3층에 위치한 그곳은 예상보다 작고 초라했습니다. 박상민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0대로 보이는 노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 전 입양건에 대해 알아보러 왔어요.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수진은 자신이 찾아낸 서류를 내밀었죠.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수진 씨, 그 입양건이군요. 어쩐지 얼굴이 나직다 했어요. 저에 대해 아세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사무실에서 처리한 가장 특별한 입양건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서류 캐비닛으로 향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일부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낡은 서류철을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강미숙 씨와 관련된 서류들이에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장의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생아를 안고 있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죠. 이분이 제 친어머니인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미숙 씨예요. 당시 19살이었죠.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셨어요. 수진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자꾸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강 여사님의 최근 사진이나 정보가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실 강 여사님은 가끔 이곳을 방문하셨어요. 딸인 당신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셨거든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꺼낸 사진을 보는 순간 수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사진 속의 노인은 바로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냄새나던 청소부가 내 친엄마라고? 수진은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그 할머니를 무시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반응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 여사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고등학교 때 원치 않게 임신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결국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딸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변호사의 말을 경청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입양 이후 강 여사님은 평생 딸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식당 일부터 시작해 작은 식품 사업을 키웠고 결국에는 꽤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부자라고요? 수진이 놀라 물었어요. 네. 하지만 딸인 당신에게 폐가 될까봐 끝까지 정체를 숨겼죠. 그리고 딸이 잘 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안한 마음에 재산을 남몰래 지원해왔어요.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회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임원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강 여사님이 김 회장님의 회사에 큰 투자를 하셨어요. 물론 익명으로요. 당신이 유학할 때도 실은 강 여사님의 지원이 있었죠. 수진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 모든 지원이 사실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의 손에서 나왔다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부로 일하시는 거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당신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약 1년 전부터예요. 강 여사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거든요. 수진의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강 여사님은 말기 암 환자세요. 의사들은 석 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으셨던 거죠. 수진은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느꼈어요. 나는 내 엄마한테 똥냄새 난다고 했다고. 자책감과 후회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강 여사님은 어디 계세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들여다보았어요. 서울중앙병원 703호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하지만 수진은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김수진 씨. 변호사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강 여사님은
본인의 정체를 밝히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수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어요. 찾아가야 하나?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나 곧 그녀의 눈빛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봐야겠어요. 저거 사과라도 해야죠.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다 강 여사님 덕분이었군요.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기둥이 사실은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택시는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한 뒤 병원 건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703호실 앞에 선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자 살며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가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죠.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 여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병으로 인해 헬쑥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강 여사는 수진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강 여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묻어 있었죠. 수진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모든 걸 들었어요. 강 여사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앉으렴.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안해. 뜻밖에도 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단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어제 카페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서. 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내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동안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먼 기억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단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봐도 나는 충분했어.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지는 강 여사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오랜 세월 동안의 노동과 희생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힘들지 않았어. 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단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당신을 전혀 몰라봤어요. 심지어 어제는 냄새 난다고 했어요. 강 여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청소약 냄새가 많이 났을 거야. 그 순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단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어요. 넌 정말 예쁘구나. 강 여사가 수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명품 옷, 고급 아파트, 화려한 인맥, 그 모든 것이 실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치료도 최고로 받으시게 해드릴게요. 수진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늦었단다, 수진아. 의사 선생님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를 이제 막 찾았는데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강 여사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란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수진과 강 여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 여사는 그동안 어떻게 딸을 지켜봐 왔는지 말해주었죠. 그들 사이에 흐르는 시간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약과 같았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강 여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 여사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엄마, 저는 항상 제가 상류층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고, 수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엄마 덕분이었는데, 정작 엄마는 강 여사는 수진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수진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진은 강 여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평생 자신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왜 그렇게 본인을 숨기셨어요? 왜 청소부로 일하시면서까지? 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너를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느꼈단다. 수지는 강 여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배워야 할 것이요? 수진아, 너는 특별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 하지만 그런 환경이 때로는 사람의 눈을 가리기도 해. 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기는 어려웠을 거야. 수진의 마음에 강 여사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맞아요.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네요. 강 여사님은 쉬셔야 해요. 수지는 일어서려다 강 여사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엄마. 강 여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야. 후회 없이 살아야 해. 수지는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최고의 의사들을 모시고 올게요. 강 여사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거란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 수지는 강 여사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병실을 나섰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사람이 돼야겠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장미꽃 한 다발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병실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수진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수진을 보고 다가왔어요. 혹시 강 여사님의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여사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셨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수진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의사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암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어요. 사실 여기까지 버티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수진은 무너지는 다리를 이끌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강 여사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엄마. 수지는 강 여사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막 찾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간호사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강 여사님께서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젊은 시절의 강 여사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아기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 너를 품에 안았던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단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 나는 내가 부유하게 살길 원하지 않았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야. 마지막으로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약속할게요, 엄마. 수지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바라시는 대로 좋은 사람이 될게요. 수지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여사의 재산 목록을 본 그녀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놀랐어. 사업체 여러 개와 부동산,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예금.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였지만 실상은 거대한 재산을 가진 기업가였던 것이죠. 강 여사님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사업가 중 한 분이셨습니다. 강 여사의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항상 그 사실을 숨기셨죠. 특히 당신에게는요. 수지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부의 대부분은 강 여사에게서 온 것이었죠. 자신이 멸시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은 훨씬 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어요. 수지는 강 여사의 유언에 따라 화려한 장례 대신 소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고인을 기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사업 파트너들, 강 여사가 도움을 준 사람들, 그리고 강 여사가 청소 일을 했던 카페의 직원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님은 항상 나를 딸처럼 대해주셨어.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내가 대학 등록금이 없을 때 그분이 도와주셨지.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강 여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조용히 빛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수지는 강 여사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개봉하는 자리였어요. 강 여사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우선 재산의 대부분은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어머니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씨에게는 이것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내부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강 여사님의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강 여사님께서는 이 반지를 항상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잠시 당신의 작은 손가락에 끼워 보셨다고 합니다. 수지는 반지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반지와 함께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하지만 괜찮아. 나는 내가 찾아와 준 그 순간, 이미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으니까. 내가 남긴 재산의 대부분은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길 바란다. 나는 내가 부유하게 살길 원하지 않았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야. 이 반지는 내 어머니,
너희 할머니께서 남기신 것이다. 우리 가족의 유일한 보물이자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기억하길 바란다.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수진아. 비록 함께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항상 있었단다. 이제는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가렴. 다른 이들을 통해 내가 배우고 또 내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수지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변호사님,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도 재단 설립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도 함께 내놓을게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수진 씨, 그러면 당신에게 남는 건 이 반지면 충분해요. 수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물이니까요. 수진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도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내가 모든 걸 거짓으로 꾸며왔어. 김 회장이 고백했어요. 강 여사님이 우리 회사를 키워주셨는데 나는 그걸 내 능력이라고 자랑했지.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수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강 여사의 유산으로 설립된 재단의 이사회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심을 다해 배우고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재단 직원들에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었어요. 수진은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수진의 화려한 외모에 경계심을 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선생님, 저도 나중에 큰 회사 사장님이 될 수 있을까요? 10살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수진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기억해. 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이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수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반지를 바라보며 강 여사의 가르침을 떠올렸죠. 어느 날 수진은 옛날 자주 가던 카페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강 여사가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바닥을 청소하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 수진이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젊은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청소하시다가 힘든 점 있으세요?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이에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저희 재단에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수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예전에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상류층 친구들 중 일부는 멀어졌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수진의 변화를 응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오랜 친구 민지가 말했어요. 요즘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이전에는 그저 겉으로만 행복한 척 했던 거야.
강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수지는 그녀가 묻힌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 소박한 비석 아래 강 여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흰 꽃다발을 내려놓고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수진이 속삭였어요.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엄마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살랑이며 수진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강 여사가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가 주신 반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수지는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벌써 2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어요. 수지는 비석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신의 변화와 성장, 배움과 깨달음에 대해서요.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법을 배웠고, 돈이 아닌 사랑으로 인생의 가치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묘지를 떠나기 전 수지는 강 여사의 비석을 한 번 더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수지는 강 여사가 남긴 유언장의 마지막 한 구절을 떠올렸어요. 진정한 후회는 너무 늦은 후에 찾아온다. 하지만 너는 아직 시간이 있단다. 내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렴. 수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강미숙 재단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 수지는 재단의 대표로서 많은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강 여사의 이야기와 가치관을 전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연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오랫동안 제가 상류층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한 대학교의 졸업식 연설에서 말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자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단의 사무실은 강 여사가 생전에 청소부로 일했던 카페 바로 위층에 자리 잡았어요. 수지는 매일 아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직원들은 이제 모두 그녀의 친구가 되었죠. 수진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바리스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요. 그녀가 주문한 아메리카노를 기다리는 동안 카페 구석에서 청소하는 젊은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이를 데리고 일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수진이 다가가 물었어요. 젊은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오늘 어린이집이 휴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장인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젊은 여성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런 서비스가 있다니. 이렇게 수지는 매일 작은 기회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강 여사가 평생 해온 일이었기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자신의 옛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소박한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화려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금으로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센터였습니다. 나는 부모님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갖진 못해. 수지는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어요.
이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센터 벽에는 강 여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 아래에는 그녀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쌓인다. 수지는 자주 그 사진 앞에 서서 묵상했어요. 강 여사가 자신에게 준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도 있어요, 엄마. 수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이 길이 옳다는 걸 알아요. 수진의 변화는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에는 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 회장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사의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내가 참 대견하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께서 너를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도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상류층만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김 회장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이제야 깨닫고 있단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지는 재단에서 주최한 청소년 멘토링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한 17세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저는 제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수지는 소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소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머니 강 여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한 의지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똑같았죠. 내 꿈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수진이 물었어요.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요.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요. 그것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좋아, 약속할게. 수지는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자.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엄마의 딸이 되는 법을 조금 더 배웠다. 엄마는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원하셨던 것일 테지.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진리를 나는 매일매일 깨닫는다. 5년이 지났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수지는 강 여사의 묘지를 찾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묘지는 고요했고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죠.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강미숙 장학재단이 해외로 확장되었어요. 이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아이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빗방울이 수진의 우산을 두드렸어요. 그녀는 국화를 내려놓고 젖은 비석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으로 세상을 밝힌 어머니, 강미숙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엄마, 제가 처음 엄마를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카페에서 엄마를 무시했던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공허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수지는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를 바라보았어요. 수년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이 반지를 단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은반지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재단 덕분에 지금까지 1,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엄마.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엄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빗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비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죠. 마치 강 여사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가 멘토링했던 그 소녀 민지요. 수진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대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요. 수지는 비석에 기대어 앉았어요. 빗물이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 어머니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엄마, 가끔은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의 삶을 생각해요. 엄마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묘비를 마지막으로 어루만졌어요. 오늘도 엄마의 딸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묘지를 나와 차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수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 담당자였어요. 수진님, 드디어 기회의 집 건물 허가가 나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회의 집은 수진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어요. 한부모 가정과 위기 청소년들이 함께 살며 서로 돕는 공간이었죠. 그곳에서는 교육과 상담, 직업 훈련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수진이 기쁘게 대답했어요.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수진은 차를 몰고 예정된 기회의 집 부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죠. 수지는 차에서 내려 부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거예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한 노숙자 남성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선명했습니다. 혹시 여기가 기회의 집이 들어설 곳인가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목수였거든요. 예전에는. 수진은 잠시 남성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의 수진이었다면 아마 겉모습만 보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어요. 물론이죠. 수진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재능 있는 분들을 찾고 있어요. 내일 재단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남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수지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강 여사의 딸로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를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고, 앞으로도 평생 간직할 진리였어요. 저녁 노을이 기회의 집 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수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강 여사의 미소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강 여사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수진의 속삭임은 저녁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녀는 확신했어요. 강 여사가 그 말을 듣고 미소 짓고 있다고요.